사실 저도 제가 그렇게 퇴사하고 불안하고 내가 센터에 합격할 수 있을까?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과에 친했던 형 덕분에 면접을 가게 되었고 운이 좋게 합격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센터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았었고 감사하고, 뭔가 병원에서 위축되고 눈치 보고 상처받았던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진솔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나요? 설은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학병원 퇴사에 관련한 영상을 되게 많이들 봐주셔가지고 놀랬고 감사드립니다. 역시 간호사는 퇴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운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퇴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클릭해 주셨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아니면 이미 퇴사하신 분들일 수도 있으시려나요? 병원 말고 어디서 일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다들 힘내시고, 절대 퇴사했다고 실패한 사람 아닙니다. 다들 아시죠? 시행착오의 과정인 거고, 다 오히려 우리가 책임질 거 없을 때, 그럴 때 뭐든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제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셨고,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니 센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어떻게 가게 되었나, 가게 된 과정, 그리고 센터에서 하는 일은 어떻고, 센터에서 일하는 게 좀 어떤지, 좋은지 뭐 나쁜지, 돈은 또 얼마나 받는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 구독자님 중에 여동수님 소리가 작다는 피드백 주셔가지고 마이크를 한번 사용해보고 있고요. 이런 피드백들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동수님, 이거 지난 영상을 봤다면 아시겠지만 이 영상은 수명이 무제한이거든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 여동수라는 이름을 올리게 된 거예요. 영광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보건소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실습할 때 그나마 재밌었던 게 보건소랑 정신건강복지센터 실습이었어가지고 퇴사하기 전부터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자 라는 방향성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사실 병원 실습보다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병원 실습 해봤자 멍청하게, 멍청한 건 아니고 저는 멍청하게 그렇게 있었어요. 병풍처럼 이렇게 서 있기만 하고 진짜 수동적인 그런 실습이었거든요. 시키는 거 있으면 하고, 잡일하는 사람 이런 느낌? 분위기도 병원은 너무 삭막했어요. 그 차가운 분위기.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널널하고, 센터에서는 특히 뭔가 주도적으로 상담을 해보기도 했고,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보건소에서 먼저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보건소가 기간이 짧았거든요. 단기 계약직으로 2-3개월씩 이렇게 일하는 것들이 많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육아휴직 대체자이거나 아니면 정규직을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1년 정도 계약 기간이 있어서 보건소 쪽을 먼저 한번 경험해보자, 뭐 여차하면 괜찮으면 공무원 시험 보자,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여러 군데 지원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가 10월이어가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즌이어서 그런 것도 많았고, 아니면 그냥 모자보건실 무슨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면접을 보러 가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붙을 줄 알았거든요. 기간도 별로 안 되고 하니까. 근데 희한하게 다 떨어지고, 센터에도 한 군데 지원을 해놨긴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위치도 저희 집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위치이기도 하고, 제가 뭐 정신건강이랑 관련된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좀 자신이 없었어요.
어차피 면접 가봤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컸고, 그래서 면접을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같은 과의 동기 형한테 하필 면접 전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니고 있고 뭐 나름 괜찮은 것 같다 얘기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어떤 일 하는지, 자기 면접 봤을 때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얘기해주고 해가지고 되게 힘이 됐고, 아 그래도 면접까지는 가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날 면접에 갔어요. 면접 보러 갔을 때는 물어봤던 것을 생각해보자면은, 센터에 지원하게 된 이유, 왜 퇴사했는지, 병원, 뭐가 어떤 게 가장 힘들었나,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는지, 뭐 자기소개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했었고요. 조현병 진단 기준이 뭔지, DSM-5에 따라서 그런 것들 물어봤었어요. 사실 대학 때 배우긴 했어도 잘 기억도 안 났었고, 면접을 그렇게 잘 봤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면접을 봤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알려줬던 형한테도 나 면접 망했다, 잘 모르겠다 그랬었는데,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었고, 연락이 왔을 때 되게 기뻤어요. 거리도 멀고 기간도 길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뽑아주셔서 감사한 마음, 그리고 퇴사하고 나면은 불안하잖아요. 사실 백수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그런 불안감도 꽤 있었어가지고, 그래 기간도 길고 멀지만 일단 한번 다녀보자 이런 생각으로 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를 뽑아주셔가지고. 사실 센터에 가려면 어떤 게 필요하나요? 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면허증이 있어야 될 것이고, 사실 제가 진짜로 한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뽑혔지 나? 진짜로 내가 센터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중요할까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센터장님한테 물어볼까? 그래서 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라고 여쭤보면은 무슨 일을 한다라고 딱 말하기가 어려운데, 진짜 뭉뚱그려서 말하자면은 마음 건강에 관련된 일을 한다, 정신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센터 갔을 때 좀 처음 몇 개월 동안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한데, 왜냐면 센터가 마음 건강과 관련된 일을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거든요. 상담을 하기도 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획하기도 하고, 정신건강 관련된 인식이나 정신건강 관련된 거를 홍보하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출동도 나가고, 되게 다양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정신건강 관련된 서비스가 있으면 안내해드리고, 신청하는 거 도와드리고, 진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센터에 갔을 때 여기는 정확하게 어떤 걸 하는 거지? 나의 역할은 뭐지? 이런 게 좀 헷갈렸었어요. 그리고 특히 헷갈렸던 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경제적인 부분, 뭐 치료비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센터에서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이 더 큰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호소하시면은 그렇게 힘들다 하니까 나는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릴 수는 없는, 여기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것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센터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사실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게 네이버에 치니까 그냥 나오더라고요. 센터에 하나씩 꽂혀있는 그런 책인데, 그게 센터는 어떤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진짜 궁금하시면은 그걸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급이 210만 원 정도였고, 뭐 복지수당, 위험수당, 처우 개선비, 외근비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한 30만 원 정도 더 들어와가지고 230, 40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렇고 설 추석에 명절 수당을 60%더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40만 원 정도 설날 추석에 받았어요. 이거는 급여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나와 있어가지고 호봉에 따라 또 다르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인지 요원이 아닌지에 따라 다르고 매년 이게 조금씩 오르니까 정확한 거는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책자에 나오는 걸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센터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무는 당연히 9 to 6로 9시부터 6시 근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점은 진솔이 느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이게 이제 센터마다 또 분위기도 다르고 하니까 다른 곳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여유가 있습니다. 병원보다 훨씬 여유가 있어요. 처음 갔을 때 딱 느낀 게 참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 이것 가지고 좋아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들인데 일단은 점심시간이 1시간 보장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유롭게 밥 먹고 산책도 하고 저희 센터는 또 점심 동아리 같은 게 많이 운영이 돼가지고 턱걸이를 하기도 하고 등신 모임이 있었거든요. 요가를 한다든지 명상도 하고 뒷산에 올라와서 김밥 먹고 내려오기도 하고 근처 공원 같은 데 가서 책 읽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게 소중하고 좋았다.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실을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다.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이 없다. 뭔가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고 이때쯤 화장실 슬쩍 갔다가 와서 뭐 이런 것들 참을 때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랬는데 센터는 그렇지가 않다. 여유가 있다. 전 또 그런 거 굉장히 신경 많이 쓰거든요. 화장실. 저는 좀 그런 타입의 사람이어가지고 어디 가기 전에는 무조건 화장실 가고 몸의 상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것들이 또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참 희한한데 병원 특 모르는 거 있으면 동기들끼리 물어보. 카톡으로 빨리 물어보. 야 이거 뭐 하는 거 맞아요? 맞아 이러면서 물어보기 눈치 보이고 혼날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센터에서는 모르는 게 있다, 헷갈리는 게 있다 바로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해 주시고 처음에는 저도 엄청 이게 눈치 보였어요. 참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병원 2년 넘게 다닌 친구들도 동기들 톡방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연차가 높으신 분들도 헷갈리거나 모르는 게 당연히 생기잖아요. 일하다 보면은 물어봐요. 우리들한테도 저도 아는 게 있으면은 알려드리고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게 좋았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다는 거. 네 번째는 내가 무언가를 계획할 수 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여유로워서 할 수 있는 거죠. 병원에서는 그날 해야 될 일을 쳐내기에 바빴어요. 근데 여기는 당연히 모든 걸 다 컨트롤을 내 맘대로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언제 상담을 할 건지 언제 가정 방문을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5번째는 외근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센터까지 오시기가 힘드니까 이제 가정 방문을 가는 경우가 꽤 있는데 특히 제가 있었던 팀의 특성상 외근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센터 안에서만 계속 컴퓨터하고 뭐 상담 기록하고 문서 할 거 하면은 되게 뻐근하고 찌뿌둥하고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중간중간에 가정 방문을 계획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나갔다 오면은 리프레시도 되고 그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이 또한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형식적인 부분들이 꽤나 있었어요. 뭐 하나를 해도 서류상에 기록이 남아야 되는 것들 그게 막 엄청 귀찮고 싫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당연히 필요한 거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그걸로 우리 월급도 주고 필요한 것들에 돈을 쓸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뭐 했는지 모르면은 돈 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거긴 한데 뭔가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것들도 있었고 센터별로 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그럴 때 실적 같은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압박 때문에 서류적인 작업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
사실 뭐 당연한 거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빨린다. 아무래도 이게 사람을 직접 만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교육할 일도 많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 일도 많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 가서 자살 예방 교육하거나 그거 하고 나면 와 진짜 죽겠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기가 빨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집중이 어렵다. 이게 이제 항상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뭔가를 하고 있다가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단 말이에요. 뭐 하다가 좀 집중이 될란가 싶으면은 전화가 와요. 전화 받아요. 이게 또 집중 모드로 다시 가는데 한 시간이 꽤 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중하려면 전화 오고 이런 일들이 많다. 굉장히 사소한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감정노동.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라서 좀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아무튼 사람을 직접 이렇게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폭언이나 욕설 이런 것들 저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참 제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처음 상담을 했던 분이 또 그런 분이었거든요. 어찌 말하면 악성 민원인 같은 분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처음이라서 어설펐던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저를 비난하고 욕하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고 다른 사람 데리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손도 떨리고 막 떨리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솔직 고백을 하자면 부끄럽지만 엄청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듣고 나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감사하게도 저희 센터는 선생님들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여가지고 그런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항상 이야기해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서 괜찮았었어요. 저는 힘든 일 이런 거 잘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나누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또 병원에서는 말 못하죠. 왜냐면은 사실 환자분들보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나눌 수가 없죠. 이건 뭐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긴 하네요. 또 위험수당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정신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진짜 약물만 복용하면은 저는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분을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약 먹는 게 싫기도 하고 이게 왜 필요하노? 나 없어도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사실 우리도 아플 때 병원 바로 안 가잖아요. 괜찮다 이렇게 하고 약이 있어도 다 잘 복용도 안 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해는 돼요. 아무튼 그렇게 약물을 복용을 안 하신 분들을 만나러 갈 때나 응급출동을 갈 때 이럴 때 맞고 오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저도 좀 되게 무서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다닥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경우 그렇게 위험한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36개 주랭랑 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그럴 때는 무조건 2명이서 같이 가고 항상 안전 유의해라.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팀장님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했었어요. 네, 뭐 그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까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어떤 분들이 센터에 오시면 좋을 것 같은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결국엔 본인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고 남의 말 듣고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 일단 이 성향이신 분들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앞에서 그렇게 교육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람이랑 계속 얘기를 나누고 이런 게 힘들었어가지고 이 성향이시면은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과거를 돌아보시면은 나한테 잘 맞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센터에서는 아마 다들 실습을 하셨지 않으신가? 잘 모르겠네요. 내가 과거에 실습했을 때 어땠는지를 돌아보면은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평소에 친구들이나 좀 주변 사람들의 고민이나 이런 걸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마음이 쓰이는지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사실 해결을 못 해주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지 내적인 동기가 있는지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게 된 과정, 가게 된 이유,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그렇게 퇴사하고 불안하고 내가 센터에 합격할 수 있을까?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과에 친했던 형 덕분에 면접을 가게 되었고 운이 좋게 합격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센터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았었고 감사하고, 뭔가 병원에서 위축되고 눈치 보고 상처받았던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그 형의 얘기와 격려와 힘을 얻고 갔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간호사 면허증만 있어도 진짜 내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나 관심과 그런 것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시행착오를 겪어봅시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열심히 답을 남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안녕.